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한일 경제전쟁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 정치적인 내용에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큰 꼼수를 숨기고 지금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해내탄을 사이에 두고 가깝고도 머나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이 되다 보니 사실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서로 합심하고 위기를 단합된 모습으로 이겨나가 승리하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전쟁입니다. 8월 1일 일본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두 나라의 분쟁이 발생되었는지, 잘못하면 양국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KTX와 신간센의 서로를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행국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해내탄 바닷물은 아직 얼지 않았다는 것은 두 나라가 협상을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환경도 어려워지는데 일본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58%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걸 문제를 삼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은 3%, 일본은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출하는 소재 세계 품목을 국가 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7월 4일부터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여 3주간 규제를 걸어 소재 세계 품목의 플로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산을 선정하여 한 건도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8월 1일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는 포괄 수출 허가를 받다가 앞으로는 개별 수출 허가제로 승인이 나는 시간까지 90일이 소요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당겼다 늘렸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인받기가 까다로워서 부품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 부품을 지시간에 공급받지 못한다면 공장은 생산 가동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군사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생각은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개인 기업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던 억울한 강제징용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걸 가지고 이웃 국가 간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는 것이 희박한 일입니다. (2018년)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1270억 달러였지만 일본의 소재
수출길이 봉쇄되면서 전자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자회 행위를 하는 세 가지 소재를 한국에 4억 달러를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며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가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차질을 주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고통을 주겠다는 것은 일본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해 한국이 무너지는 걸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베의 생각이. 가장 강한 일본을 만들었다고 장담하는 아베가 중간 선거에서 유리하게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질서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사이에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질서 판을 새로 짜는 것입니다. 세계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를 차지하려고 미국은 중국을 누르고 일본은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미국과 일본의 산업계를 정리하여 중국을 쉽게 따돌리고 세계 1위 최고 경제 강대국이 탄생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산업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핵심 기술은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을 투자하고 연구 개발을 해도 기초를 따라올 수 없는 최첨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나라 간의 매듭을 풀지 못한 해묵은 역사 분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역사와 한일 간 경제 교류를 분리해서 접근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한일 간에는 강자의 논리로 앞세워서 외교 원칙까지도 허물면서 경제 우위를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일 간에는 수백 년간 이어온 역사 전쟁을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자들은 침략자로서 죄를 시인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새로운 거대한 경제 전쟁으로 비화시켜 사태를 키우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감추고 문재인 대통령과 8초간 악수를 나눈 회의가 끝난 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먼저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왜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먼저 지명했겠습니까? 세계 전자시장의 선두주자였고 미국의 전자업계를 앞서갔던 그 당시 꿈의 기업이라던 일본 소니를 삼성전자가 2006년 북미 시장에서 앞서 버렸던 것입니다. 세계 전자시장에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93년 미국 매장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던 한쪽 구석에 먼지에 쌓였던 삼성전자 제품이 어느 날 매장의 잘 보이는 고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선두 자리를 진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시간 오너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주문과 함께 양에서 질 위주의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강자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소니는 자신들에게 한때 배우러 왔던 삼성전자에게 이리자리를 내주자 극도로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400년간 일본을 상대로 정부도 기업도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통쾌하게 이겨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서서 삼성전자에게 대갚아 주어야 할 해묵은 앙금도 있었는데 기회를 보고 있던 일본은 중요한 대법원 판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문을 맺었고 그 문서는 54년이 흐른 후 한일 판도라 상자가 되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피워보지도 못한 채 남의 나라로 어딘지도 모르는 데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서 평생 강제노역에 수십 년간 시달려야 했다면 인간 이하의 삶이 너무 억울하여 하소연과 몸부림까지도 일본은 애면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당했던 노역에 대한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마주 앉아서 풀어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죄 한번 했다면 모든 억울함을 덮어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은 도리어 더 큰 경제 보복으로 한국 산업계를 마비시키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철저히 애면당했던 것입니다. 한 자리 끼워주라고 했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국력이 일본에 밀리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본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합심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한국의 국력이 성장할 것입니다. 항상 밀리기만 했던 한국이 경제력에서 일본을 앞선다는 것은 아베는 상상하기 끔찍한 일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에 일본의 소니 제품을 자랑하던 영광이 어느 날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발목을 잡혀주지 않는 악몽이 다시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들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입니다.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슨 결과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이 향후 다른 나라들의 배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려면 강제징용 배상금은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남한에서 전개되는 어려운 가정을 보면서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걸 봤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북한답게 요구할 것이기에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응할 수 없는 최고의 알킬레스건이 된 것입니다. 향후 남북한 정세를 분석하고 북한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에 항상 밀리기만 했던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식민지화되었던 한국이 일본을 경제력에서 앞서간다는